우리 아이가 대수 파트는 강한데 기하가 좀 약하다 해서 이걸 더 채운다? 의미 없는 거 아시겠죠? 해봤자 나오지도 않는데, 나와봤자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왜 하세요? 그럴 바에 차라리 대수 파트 더 열심히 하세요. 우리 애는 기하도 되고 대수 파트 된다. 그럼 차라리 화울이나 물을 하세요. 과학을 하세요. 그거는 실패해도 고등 때 물투와 화투와 연결됩니다. 남는 장사예요. 안녕하세요. 벨린수학 박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등 과정 중에서 기하, 즉 도형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중등 과정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영상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하 파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하를 하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전제를 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1학기 대수 파트는 잘하는데 2학기 기하 파트만 못하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학기 파트를 어디까지 완성시켜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수 파트도 잘하고 기하 파트도 잘한다. 그럼 우리 애는 뭘 해야 되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고등 때 나오는 기하하고 중등 때 나오는 기하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화면 보세요. 윗부분은 고등 때 나오는 기하들, 밑부분은 중등 때 나오는 기하들. 먼저 중등 기하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고등에 나오는 중등 기하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중등 부분들은 죄다 고등 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시는 분들께 고등 때 나오는 모든 중등 기하 내용을 수업해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작할게요. 먼저 중2-2 때는 도형 성질 중에서 도형은 삼각형과 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삼각형만 가요. 삼각형 성질 중에서 지금 적혀있는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 이 세 가지 개념밖에 안 납니다. 내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심 자체의 성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성질 중에서 하나, 가의 이등분선 성질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있어요. 4접은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바로 넘어가서 외심, 외심부터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는 점. 딱 그거 하나. 그리고 무게중심은 여러 가지 성질도 있어요. 그 중에서 무게중심 자체가 중선의 교점이라는 점, 그리고 각 꼭점부터 2대1이라는 비율을 계속 유지해요. 그러니까 요 5가지 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2-1을 진행해 보신 분 아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삼각형 안에 또 삼각을 또 만들고 나서 내심과 외심이 같이 있어. 선도 없어. 선이 없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그어가지고 내심 성질을 사용해서 이게 몇 도면 이게 또 몇 도며 몇 도니까 이게 또 몇 도인지 다 구분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 유형들이고 거기서 더 파생돼서 심지어 선도 안 나와 있어. 이건 내심이고 외심인데 한번 풀어봐.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선이 더 없어. 그러니까 선이 점점 더 없어질수록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죠. A급 가면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요. 무게중심도 삼각형 안에 무게중심을 찍고 나서 새로운 삼각형 안에 또 무게중심 또 찍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게 고른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정말 신기하죠? 지금 현재 고등까지 아직 올라가지 않고 오로지 2-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밖에 안 나오나? 제 얘기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비교해보세요. 정말 이거밖에 안 나와요. 바로 넘어가서 도형에 닮으면 더 심하죠. 도형에 닮으면 삼각이 있어. 그리고 선이 있어. 여기서 닮았대. 서로 닮았으면 여기 1대2면은 전체도 1대2다. 요 성질밖에 안 나옵니다. 닮으면 활용 파트가 위에 있는 내심과 외심 무게중심에 나온 그 활용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근데 그거 보는 때는 정말 1도 안 옵니다. 해보시면 다 알아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더 심해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 에서 시작해서 성질 하나가 더 붙는데 직사각형에서 임의로 점을 하는 거예요. 각 꼭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성질이거든요. 그거 딱 하나 나와요. 다른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공식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3-D에서 삼각비가 총 3가지예요. 이것 대 이거는 사인, 이것 대 이거는 코사인, 이것 대 이거는 탄젠트. 요 3가지 비를 배워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수각들, 예를 들어서 30도, 60도, 90도일 때 1대 루트 3대 2. 그리고 45, 90도일 때 1대 1대 루트 2. 요게 답니다. 상표의 활용 파트인데 막 여기서 선을 밑에 그어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냐, 중간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그림자 길이가 얼마냐, 이런 활용 문제가 나오거든요. 고등 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원성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3-1 때 원은 정말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원성질만 해도 총 3가지거든요. 원과 직선, 원과 비례 등등. 제가 지난 시간에 고등 때 나오는 원성질은 극히 일부밖에 없댔죠. 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1-2에서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접선에 부르는데 접선에서 수직선을 그대로 올리면 원의 중심 닿는다. 그리고 하나 더. 호가 있으면 호에 대한 원주각들은 동일하다. 3-2에 올라오면 세 번째, 지름에 대한 원주각들은 죄다 90도다. 이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과 두 줄에서 만드는 선분을 현이라고 부르는데 원의 중심부터 수직선을 긋게 되면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점. 마지막 5번째, 선을 임의로 그었을 때 예 곱하기 얘는 예 곱하기 예. 자, 이게 답니다. 이것 말고도 원선질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요. 그래서 다들 무서워하는데 고등 때는 당연히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고등 때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는 건데 먼저 공통수학 1의 5회부터 풀어드릴게요. 공통수학 1에는 도형이 방정식의 파트가 있어요. 특히 도형 때문에 이 모든 파트들이 다 나오나 싶지만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식과 도형 이동은 순수 대수 파트예요. 중2-때 나온 거예요. 중2-때 1차 함수와 1차 함수 활용 배우죠. 거기서 이미 다 나온 개념들이에요. 평면 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리고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그리고 마지막
직선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 요 세 가지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중2-1때 있던 거예요. 그대로 올라와요. 즉 대수 파트예요. 말이 도형인지 잘 보세요. 도형이 중요했으면 도형에 방정식을 말을 왜 붙였을까요? 기하를 대수 파트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 파트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선을 안 긋죠. 유일하게 제가 선을 긋지 않은 원의 방정식. 여기서 원의 성질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몇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다예요.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전부 다 좌표 평면에다가 원을 그려가지고 또는 직선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좌표 찍은 다음에 좌표를 끌어내려서 식을 만들고 식에서 방정식 풀어내고 원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좌표였으면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을 끌어내서 식으로 또 만들어.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통해서 x나 y 값을 뽑아내고 이런 파트들이 동형의 방정식이에요. 대수 파트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대수. 지금의 수원이죠. 지금의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 활용인데 삼각함수 활용 앞에 삼각함수를 문제 배우거든요. 삼각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거를 함수로 옮겨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에 삼각비를 함수로 옮긴 거예요. 즉 대수 파트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대수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가 유일하게 진짜 기하다운 기하인데 삼각함수 활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삼각비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각기하 넓이 공식, 사각기하 넓이 공식 요 4가지 공식이 추가돼요. 마지막 기하는 선택 과목인데 예전에는 기하와 벡터라고 했었어요. 이 중에서 벡터는 물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하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이 기하는 정말 기하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기하와 전혀 다른 기하예요. 새로운 기하예요. 이거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예요. 그리고 기하는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필수 과목 아닙니다. 미적분을 선택했다. 그러면 기하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과를 선택했을 때 내신 때는 기하가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건 정해진 공식이군요. 인강 하나 아무거나 듣고 자이스토리 기하만 계속 돌리면 돼요. 이 기하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만큼 유형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기하를 계속 돌리다 보면 그 유형 벗어나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 고등 올라오면 기하를 하는 애들은 자이스토리 기하만 계속 돌려요. 왜냐면 그 안에서 문제 다 나오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중대에 나오는 모든 기하라고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 기하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추가해서 몇 개만 올라온 파트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아이가 대수 파트는 강한데 기하가 좀 약하다 해서 이걸 더 채운다? 의미 없는 거 아시겠죠? 해봤자 나오지도 않는데 나와봤자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왜 하세요? 그럴 바에 차라리 대수 파트 더 열심히 하세요. 우리 애는 기하도 되고 대수 파트 된다. 그럼 차라리 화울이나 물을 하세요. 과학을 하세요. 그거는 실패해도 고등 때 물투와 화투와 연결됩니다. 남는 장사예요. 여기서 기하에다가 정수와 조합까지 해서 K물을 돌리겠다? K물 돌렸을 때 입상하면 좋죠. 근데 입상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K물은 준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준비하게 되면 2년 내내예요. 1차 2차 때문에 새벽 한두 시까지 하고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 벌써 중3 돼버렸어. 다른 애들 미적까지 다 끝나 있는데. 그리고 기하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도움되지 않아 하는데 도움되는 건 정말 고른 데 없어요. 내용적으로 정말 없는데 딱 하나. 중2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요 주변에 딱 하나 있는데 희문중이었어요. 희문중 어쩔 수 없는 게 주변에 K물을 주로 다루는 시모학원이 있고 희문고가 옆에 있어요. 여기는 KMO 출신들이 많거든요. KMO 준비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기하 문제를 변별력 때문에 어렵게 내요. 근데 그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와요. 정말 KMO급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모든 기하를 극심하게 달린다? 의미 없죠. 그 시간에 대수 파트를 돌리고 저희 희문중 애들은 이 한 문제는 생각지 말자. 나머지 문제 다 맞추자. 95점 맞고 A 받자. 차라리 남은 시간에 고등 돌리자.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곧 오늘 2학기 대비해서 중2-나 3-1 대비했을 때 어디까지 해야 되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수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굳이 극심화까지 욕심내지 마세요. 해봤자 고른 때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다예요. 물론 예외적인 학교 빼고는 다니고 있는 학교 수준에 맞춰서만 준비하시면 되고 그 이상은 다니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대수 파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애는 기하까지 잘하고 대수 파트 잘한다. 그럼 뭘 하셔라? KMO에 눈 돌리지 마시고 과학을 하세요. 화울이나 물을 준비하시면 실패해도 물투와 화투와 연결됩니다.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얘기하다 나온 부분인데 기하까지 욕심내다 보면 KMO는 보통 과학과 영적으로 연결되죠. 일반과하고 자사고 어느 쪽 우리가 가야 되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까지만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기주도 학습과 공부할 때 암기냐 이해냐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그러려면 저도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